예, 안녕하세요. 최경훈입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은 월요일이에요. 예, 2020년 12월 7일. 8일이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. 왜 그러냐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랜만에 좀 사우나를 가려고 갔더니 문이 닫혔더라고요. 뭐 이유는 다 아시죠? 예, 코로나 방역 확산, 예, 이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이건 아니다 싶은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거기 사우나 앞에 예, 오늘 영하 만합니다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을 때 느끼거든요. 확실히 2.5단계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이니까 하여튼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. 하여튼 연말까지 좀 조심하시고요. 뭐 송년회 저도 올해 잡혔던 것들 지금 거의 뭐 취소? 아니 아예 지금 만들자는 얘기들을 잘 안 하시니까 하자 만나자라고 했던 것조차도 최대한 지금 미루거나 안 하거나 지금 그런 추세거든요. 하여튼 걱정입니다. 저희는 그 부모님 중에서 우리 아버님이 12월이 생신이신데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긴 해요. 조촐하게 그렇게 좀 지낼 생각이고요. 아침에 뭐 사우나고 여러분 퓨전? 네, 퓨전 좋아하세요? 퓨전? 제가 지금 아침에 이게 보험료 고지서 하나를 집사람이 전해주는 걸 받았는데 그 연금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한 장이 나와요. 근데 특이한 게 연금보험료는 지금 자동이체가 돼서 영수증이 날아오고 건강보험료는 아날로그로 며칠까지 납부하세요라고 지금 떠요. 이게 뭐냐? 그래서 아니 왜 하나는 자동이체가 돼 있고 하나는 그냥 또 아날로그야? 그래서 그 저보 내라고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내냐고 그냥 바로 자동이체 시켜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야 된다고 매번 얼마를 내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지 된다고. 또 여러분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, 그다음에 너무 단순 작업에 시간을 허비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. 최대한 자동화시키거나 뭐 자동이체 시켜버리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인데 또 그게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각자 뭐 자기의 취향이니까 그 효율성이라는 것만으로 따질 수 있을까 싶긴 해요. 근데 어쨌든 뭐 취향은 취향대로 존중하더라도 약간 비합리적 혹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전 약간 참지를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. 퓨전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저희 집사람이 뭔가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 뭘 자꾸 섞어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된장국이면 된장국, 미역국이면 미역국이 되는데 된장 미역국이 나오고 뭐 감자국에 뭐 호박이 들어가는데 막 쉽게 막 뒤섞이면서 어떤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커피면 커피 아니면 뭐 인삼이면 인삼이어야 되는데 제가 뭐 오늘 또 브랜드라고 그래야 되나 퓨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또 한번 연금보험료하고 그 건강보험료 섞여 있길래 또 뭘 한번 아침에 실험을 해봤냐면 커피 저 봉다리 커피 좋아합니다. 봉다리 커피 이렇게 타왔는데 여기다가 요걸 한번 넣어봤어요. 뭐죠 이거 인삼 엑기스. 그러니까 인삼 커피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커피하고 인삼을 섞으면 어떤 맛이 나올까? 그래서 좀 먹어봤죠. 또 마셔봤습니다. 괜찮아요. 먹을만해요. 뭐 달짝지근하고 약간 인삼 맛도 나면서 커피 맛도 나고 이게 이제 어떤 본연의 맛들로 이렇게 좋은 게 있고 또 이렇게 섞이면 오히려 더 맛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 마케팅에 대한 그 강의, 교육 이런 거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 단독으로 써야지 조금 더 그 뭐죠? 이렇게 자연스럽고 그게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하고 어떤 거는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그 시너지가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요새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어떤 매체를 하나를 선택할 거냐, 하나를 선택에 집중할 거냐, 아니면 어떤 거를 조합을 해가지고
좀 더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? 이제 이런 그 방법론들을 좀 찾다 보니 앞으로는 이제 그런 그 퓨전, 섞음으로 인해서 더 시너지가 나는 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.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. 처음에는 시작할 때 제가 10년 전에 이제 페이스북 중심으로 SNS 뭐 하나에 좀 집중하면 되지 않겠냐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때는 트위터도 끊어버리고, 그다음에 블로그도 제가 한 2000년 초반부터 꽤 오래 운영을 하다가 블로그도 거의 접어버렸거든요. 왜? SNS 하나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워낙 많았고, 또 그게 저 입장에서는 개인을 브랜딩하고 뭐 제 생각과 의견을 이렇게 표출하는데 그 지장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또 바뀌더라고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뭐죠? 렌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일기를 그 영상으로 적어보는 것도 그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도거든요. 적응을 해봐야 되니까. 그리고 예전에 내가 고집했던 방식, 예전에 내가 주로 좋아했던 방식에 비추어서 새로운 시도들이 어떤 그 또 다른 의미를 갖는지, 또 다른 효과를 갖는지를 계속 그 실험해보고 도전해보고 겪어보면서 하지 않으면 그 차이를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항상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을 때 조금은 덜 익숙하고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하지만 일단 해보는 겁니다. 질러봐야 돼요. 제가 교육을 하고 어떤 그 강의를 할 때도 그 제가 직접 안 해본 것들, 제가 직접 테스트해보지 않은 것들은 가급적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. 뭐 질문 들어오면 몰라요,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, 뭐 이런 식이고, 그건 차라리 해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그만큼 이제 경험을 스스로 해봐야만 어떤 플랫폼이 됐든 마케팅 방식이 됐든 뭐 기술이 됐든 그 효율을 내가 체험을 해볼 수 있거든요. 또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그 자기의 그 경험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이제 어떤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해도 가장 큰 그 전달력을 갖는 거는 결국 자기의 체험으로부터 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제일 힘이 있고 또 설득력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직접적으로 내는 거를 일선에서 책임지는 거를 좀 체질적으로 싫어해요.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. 그렇게 네가 열심히 떠들 것 같으면 네가 직접 해서 장사해서 돈 벌면 되지. 뭐 강의를 한다고 그렇게 애를 써. 뭐 수입도 제대로 안 된다면서.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거든요. 항상 이제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코치가 하는 역할과 이 플레이어가 하는 역할은 좀 다르다. 플레이어 출신의 코치가 되면 더 좋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그라운드에서 뛰어보고 골을 넣어본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뭐 후진들을 양성하거나 또 다른 선수들을 지도한다 그러면 어쩌면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이렇게 그 일선에서 뭐 물건을 팔아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전 그런 선수로서의 역할과 경험을 뭐 이렇게 충분히 갖지 않았다기보다는 뭐 그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제 이런 게 오히려 더 주 경험치를 갖고 있다 보니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점에서 필요한 분들은 이제 그 역할과 어떤 그 롤의 차이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, 뭐 그것도 뭐 결국 평가도 받아들이는 분들 다 마음이죠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 이런저런 좀 생각들이 들어서 퓨전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. 하여튼 시도를 해보세요. 뭐 내년은 뭐 코로나가 앞당긴 어떤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또 하나의 마케팅 채널로 급부상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툴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흐름을 쳐다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직접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어떻게든 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. 실제로 제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목요일 하루 빼고 거의 매일 라이브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. 수요일 날 우리 임원수 소장님이랑 그 페인통이라고 그래요.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통합 마케팅을 줄여가지고 페인통 라이브 방송했었고, 목요일 하루 잠깐 쉬고 금요일 날 또 그 무슨 우리 민 소장님 초청으로 일본 쪽하고 또 밤에 라이브 하나 있었고,
토요일은 또 여기 유레카 과정, 예, 유튜브 리마케팅, 예, 그다음에 카카오 과정 또 하는 것도 했었고 어제는 일요일 밤이었는데 또 우리 소셜 스쿨 예전 그 동료분들이랑 같이 또 뭐 한 20여 분 모여가지고 또 최근 진행되는 이제 상황, 그 마케팅 상황에 대해서 또 그 일요일 밤 세라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라이브를 한번 했었고요. 그래서 거의 일주일이 7일인데 뭐 휴일 빼면은 5일이어야 되는데 거의 뭐 4번에 걸쳐서 라이브를 해봤거든요. 근데 그때마다 누가 모이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이렇게 라이브를 좀 생활화 해보는 것들을 꼭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. 특히 올해 연말에 코로나 더 지금 심해지면서 그 줌을 기반으로 한 그 화상통신, 이게 거의 비즈니스 미팅을 지금 거의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. 요새 밖으로 안 나가고. 해보면 해볼수록 은근히 편합니다. 그리고 뭐 교통 이동에 따른 시간도 그 세이브가 되는 것과 동시에 그다음에 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고, 다만 이제 직접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보고 하는 그 친숙함 이런 게 좀 덜한 건 뭐 어쩔 수 없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이런 그 서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화상 통신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라는 거는 점점 이게 실감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카메라 앵글 그 렌즈 바라보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. 오늘 주제는 렌즈에 대한 거부감과 그 불편함을 깨자.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아침 굿모닝 영상 일기는 마치겠습니다. 자, 또 내일 뵙죠. 오늘 이번 한 주 더 힘찬 알찬 그런 한 주 만드시기 바랍니다. 바이바이.